이제 비변사부터 나가면은 비변사인데 얘들아 비변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비변사의 뜻? 이 비상시 변란에 대비하는 관청이다라고 해서 비변사라고 불러. 그리고 내가 좀 양해를 구할게. 나 고등부 하다가 중등과에 갑자기 순서가 뒤죽박죽 하거든? 그래서 뒤죽박죽으로 나갈 수 있는 최대한, 그래도 세계관 확장은 똑같아, 가지는. 알겠지? 그래서 비변사인데, 비상시 변란에 대비할 수 있는 걸 비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비변사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중종시기 때야. 중종시기 때 1515년에 이제 삼포외란이라고 해서 부산포, 연포, 제포에서 외놈애들이 난을 일으키게 돼. 이게 삼포외란인데 이때 처음으로 신설됐었던 게 비변사였던 거야. 그러다가 그러다가 명종시기 때 이제 을묘의 외놈들이 크게 변란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이거를 을묘외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 이 중종에서 명종 때까지 외놈들이 계속해서 변란을 일으키네. 그러니 비변사를 만들었다, 해체했다, 만들었다, 해체했다, 만들었다, 해체했다, 만들었다, 해체했다, 계속 이게 되는 거야.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할까? 그냥 냅두겠지. 그래서 요 시기 때는 비변사가 임시기구의 형태였었어. 그랬다가 명종 시기 때는 상설기구화가 되게 된 거지. 그러다가 비변사의 권한이 막강해졌었던 시기가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임진왜란 시기였던 거지. 왜? 임진왜란은 진짜 비상시 삐용삐용 상황이잖아.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져? 7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7년 동안 이어지게 되니까 비변사가 7년 동안 있네. 그러니 이 비변사에서 행정 업무라든가 군사 업무라든가 사법 업무라든가 다 보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제 이 비변사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 지금 임진왜란을 대피를 했으니까 의정부 소속의 삼종승도 비변사에서 일을 하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은 어떻게 될까? 약해지네. 이렇게 됐던 게 비변사의 권한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제 지방 통치 권한을 보게 되면은 자, 조선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몇 도 체제였었어? 8도 체제였었지. 이 8도 밑에 부목 9년을 두게 되는데 이 8도 밑에 있는 부목 9년에는 뭐가 파견이 됐었지? 수령이 파견됐었단 말이야. 수령이 파견됐었고 이 수령을 감시했었던 왕의 인사들이 관찰사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수령을 보좌해줬었던 이제 지방 사족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지방 사족 세력들이 바로 유양소였었던 거야. 뭐였다고? 유양소였던 거야. 근데 봐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세도 정치로 누구의 힘이 막강해지게 됐었던 거야? 누구의 힘이 막강해져? 아니 그 세도 정치 애들이 막강해지게 됐잖아. 세도 정치로 이제 양반들의 힘이 막강해지게 됐지. 근데 유양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했어? 지방 사족이 운영하는 하는 거라고 했어? 지방 사족 애들이 운영하는 거였었던 거야. 근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특징 중 하나가 양반들의 세력도 변화하게 돼. 당시 양반은 세 가지 세력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일단 기존에 있었던 양반 세력과 더불어서 잔반이 나오게 돼. 요 잔반은 힘이 센 양반이야? 힘이 약한 양반이야? 약한 양반인 거고 그 외에도 나는 중앙이 싫어요. 이제 향촌 사회에 내려가서 양반 노릇할래요 하면서 뭐가 나오게 된 거야? 향반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 유양소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들어 있었던 거지. 잔반도 있고 향반도 있고 그러는 거였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자, 외란을 겪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유양소를 견제하고 싶은 거야. 근데 수령의 권한을 어떻게 할까? 올려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수령의 권한이 올라가게 되니까 유양소의 권한은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실정이 돼버리게 됐었던 거지. 그러면은 수령의 권한을 올렸는데 얘네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청렴한 수령짓을 했겠지.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욕심은 그득하다 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 나는 속물이야. 지금은 덜 속물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속물처럼 변할 수가 있어. 왜? 가진 게 더 많아질 거니까. 그치? 그러니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기 전에 빨리 요구를 해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돼, 수령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군사체제도 이제 가게 되면서 변화를 하게 돼.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군사체제 자체가 기존의 오군형 체제인데 기존의 이제 체제에서 바뀌어서 2형 체제에서 5군형 미친놈아. 그냥 5군형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알아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선조 시기 때는 훈련도감을 만들고 시작을 해.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요거 순서대로 인조 때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이형이라고 해서 숙종대왕 시기 때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뭐 소고군 체제가 이제 편성이 되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 개편인데, 자 봐봐. 조세야. 그럼 이 조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 세금이니까 어디 토지와 관련된 전세, 공납력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왕별로 먼저 나온 순서대로 알려줄 거야. 알겠지? 나온 순서대로. 일단 첫 번째가 광해군 시기 때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광해군 시기 때 나왔었던 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뭐가 나왔다고? 대동법이 먼저 나왔어. 그럼 이 대동법은 어떤 거였었어? 당시에 이제 토지에 있는 세금과 관련된 거야? 아니면 특산품에 관련된 거야? 공납이니까. 특산품이지. 그렇지. 그래서 특산품과 관련되었던 거지. 그래서 기존에는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에서 이제 폐단이나 비리가 많이 나왔게 됐지. 어떤 폐단이었어? 당시 무슨 폐단이 일어나게 된 거야? 박람회 폐단이 일어나게 됐잖아. 그래서 이러한 박람회 폐단을 어떻게 하겠다고? 없애겠다고, 그리고 고치겠다고 실시했었던 게 대동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박람회 폐단을 고치고자 당시에 왕이었었던 광해군이 선해청이라는 걸 만들고, 선해청에서 이거를 관리하게 만들었었지. 그럼 이 관리했을 당시에 토지 한 결당 쌀 몇 두를 징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었던 거야? 쌀 12두를 징수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했어? 경기 지역에서 한정해서 실시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100년이 걸렸다. 그래서 이거 전국적으로 100년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임금이 숙종대왕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지? 그 다음에 인조가 있어요. 인조가 있는데, 이 인조 시기 때는 뭘 실시했어? 영정법을 실시했지. 그래서 이 영정법은 조세 공납력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거야? 전세와 관련된 거지. 그래서 기존에 세종대왕 시기 때는 풍년인지 흉년인지 연분 맺고, 그리고 나서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또 등급 매겨서 전분을 매겼었지.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나는 풍흉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겠다? 쌀을 징수하겠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토지 한 결당 쌀 몇에서 몇 두? 4에서 6두를 징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이것들 하나도 기억을 못하네. 자, 그 다음 얘들아, 그냥 어색해서 말 안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처음 보는 사이여서 대면해서 말 안 하는 거지? 뒤질라고? 참고로 이거 삼천동에도 올린다. 삼천동 애들도 보는 거야. 오늘 거는. 알겠지? 이거 말하면 이제 저기 들어가. 자존심 상하. 그러니까 이거 걔네들 보는 거야. 걔네들이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 차려야겠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줘야 이 양말만. 자, 아무튼 그래서 니네 동일한 거다 삼천동에서 보여주는 거. 알겠지? 하여튼 인조가 영정법 흉흉상교시 한길에 1결에서 4에서 6도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대왕 시기 때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은 균역범이 나왔지. 당시 군대 가기 싫어요. 건이야, 군대 가고 싶니 안 가고 싶니? 뒤지기 가기 싫지. 아니 근데 갔다 와도 나쁘지 않아. 내가 가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한 일주일 갔다 와봤어. 일주일 갔다 왔다니까? 일주일 이제 갔다 쫓겨났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싫어. 그래서 원래 이제 숙종 때 2필로 줄여준 거거든? 근데 영조 때 1필로 줄여주게 된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세금이 빵꾸 나, 안 나? 빵꾸 나겠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충하겠냐? 라고 하면은, 당시에 어염세라고 있어. 물고기랑 소금세랑, 아니면 선무군간포를 바탕으로 보충해 주겠다 했었지? 그러면 선무군간포가 뭐였었던 거야? 그 지역에 돈 많은 애 보고 세금 더 내게 해주면은,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뭐 해주겠다? 장군을 임명해주겠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선무군간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의 개혁 폐해를 보면은, 자, 이제 붕당.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는 리액션이 조금 많아졌지.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유해졌어. 내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나랑 초반에 나랑 지금의 나는 웃음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
아니야? 아이, 미안하다. 그 가감만 하고 있고. 자, 붕당을 보면은, 자, 이 붕당 체제에서 시작이 어디였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현종 때 예속 논쟁이지. 그래서 숙종 때 거쳐서 이제 영조 때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영조는 어우 씨발 나 붕당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 이 붕당 애들아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뭘 실시를 하게 됐었지? 탕평을 실시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탕평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때 탕평 정책 실시하게 되면서 세운 비석이 무슨 비석? 탕평 비를 세우고, 탕평채는 먹는 거예요.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거라고 해서 탕평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그래서 막 그 검은색이랑 막 흰색 막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 다음에 영조 시기 때 이걸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얘들아, 붕당은 무슨 권한을 임명한 거야? 무슨 전랑 임명권? 이주전랑 임명권한이잖아. 그러니 이주전랑 임명권이 파격적이니까 이거 갖고 싸우겠지. 그러니 이주전랑 임명권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까?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 붕당의 서원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원을 어떻게 할까? 서원도 축소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했었지. 자, 그러면서 영조 시기 때는 민심을 잡겠다고 정책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계천을 이때 정비를 하게 되고, 우리 방금 배웠었던 미심 정책으로 뭐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법 실시? 그렇지. 균형법을 이때 실시를 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영조 시기 때는 속대전이라고 해서 법전도 편찬을 하게 됐었어. 근데 얘들아, 영조가 또라이인 이유 중 하나, 자기 아들 어떻게 했어? 뒤주에 맞춰서 죽여버리고 나서 자신의 손자였었던 이산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정조다. 그럼 정조도 탕평국제 실시한다 안 한다? 한다. 하지만 좀 더 달라. 정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리학적 근거에 인해서 자신 옆에 유능한 인재들을 두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오히려 정조의 탕평인 거야. 그래서 니네가 고등으로 올라가면은 영조는 중론 탕평이라 부르고 이제 정조는 완론 탕평이라고 불러. 요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렵게 가르치는 데는 요렇게 가르쳐. 둘의 탕평의 차이에 대해서 쓰라고. 실제로 지금 내 학생이 그걸 이제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알려줬지.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정조도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그러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지. 그래서 이때 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설립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소외되는 계층이 서울 계층일 거란 말이야. 이제 아버지가 양반이고 대부분 어머니가 노비란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벼슬에도 진출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억울한 애들을 이제 살짝 돌려서 규정과 검서관의 서얼을 임명을 하게 됐었던 거지. 누구를 임명했다고? 서얼을 등용하고 임명을 했었던 게 정조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규장각에서 배움고 이제 성장하는 애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애들을 미리 뽑는 거를 무슨 문신제라고 불렀었지? 초계 문신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초계 문신제를 바탕으로 이걸 실시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암살 위험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네. 그래서 만든 게 뭐였어? 장용영을 만들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 잡았으니 민심정책도 실시를 해야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민심정책 중 하나는 당시에 신해 통공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돼. 이 1791년에 실시됐었던 신해 통공은 당시에 금난정권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금난정권이라고 있는데, 이 금난정권이랑 난전의 권한을 금한다라고 해서 금난전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는 시전 상인들, 나라에서 임명한 시장의 상인들만 그 물건을 팔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금난정권이라고 불렀어. 이걸 없애버렸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거를 건의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최재공이 이거를 건의를 하게 됐었다 라는 게 특징. 자, 그리고 정조 시기 때 하나 더. 자, 엄청난 게 화성 하나가 만들어지지. 그게 무슨 성? 수원 화성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 수원 화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게 누가 만든 뭐?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가 도움을 많이 줬었다라는 거. 됐지? 질문? 없지? 자, 근데 얘들아, 그럼 정조 이후에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 신하들의 권력이? 아니지. 안 줄어들었지?
그래가지고 이젠 정주 이하에는 무슨 정치가 들어갔다? 세도 정치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영조 때 편찬됐었던 법전 이름이 뭐라고? 속대전. 자, 정조 때 편찬됐었던 법전 이름이 대전 회통이라고 불러. 이 속대전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게 대전 회통이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의 동요. 신분제의 동요로 넘어가자. 야, 봐봐. 얘들아. 니네 최근에 젠승황이랑 정의선 회장이랑 이재용 부회장이랑 만나서 깐부치킨에서 치킨 먹은 거 알아 몰라? 알지? 봤지? 아, 이제 좀 이해돼야 되네. 야, 고등애가 중등 한 큐 정리하기를 들어서 볼 가능세계는 없겠지? 그치? 최근에 과외한 친구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내가 좀 당황을 했었거든? 아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딱 그 얘기를 지금 말을 뱉었잖아. 그렇지? 대학을 동아내라고 내가 설마 뭐 보진 않겠지, 그치? 설마 보진 않을 거야, 그치?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게 있어. 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어때? 돈이 많지. 그러면 우리 재명이 형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술 먹다가 야, 의사나 내가 술 친구가 필요하다, 와봐라. 가겠어? 안 가겠지. 정식적으로, 아니, 진짜 친한 거 아니면 안 가겠지. 그치?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그냥 우리 1차원적으로 생각하자. 아, 나 복합적으로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1차원적으로 초등학생의 시선에서. 지금 그걸 내가 요구하는 거야. 1차원적으로 초등학생의 시선을 원하는 거야, 나는. 돈 벌려. 아니, 돈이 많잖아. 돈이 많아요. 야, 봐봐. 니네 돈이 많으면은 본성에 따라 선생님만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들어요. 오, 들어. 들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좀 족같은 선생님이 있어. 아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팔 거야, 안 팔 거야? 팔 거냐고. 니, 니네 연장 챙겨봐라. 그러겠지. 왜? 깽깡 물어줄 돈이 있잖아. 자,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차이점은, 조선 전기는 농업을 중시했지만, 후기는 뭐가 중시돼? 상업, 공업이 중시되겠지. 상공업이 중시되겠단 말이야. 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더 많아지겠지. 야, 니네, 쌀 팔으셔갖고 건물 올렸다는 분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치킨 팔아서 건물 올렸다는 분 본 적 있어, 없어? 많지. 야, BHC 회장, BBQ 회장, 깐부치킨 회장, 다 이제 뭐 60개 치킨 다 올렸잖아.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분제가 동요를 하게 돼. 왜? 양란이 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상업을 중시하는 체제로. 야, 그러면서 이제 이 상인들의 신분이 올라가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이거와 관련된 게 상인들이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뭘 사게 되냐면은 처음에 납속측이라는 걸 받게 돼. 이 납속측이 뭐냐면은 외란 시기 때 정부가 쌀이나 이런 게 부족하게 되니까 이걸 보급을 받게 돼. 그래서 이걸 납속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납속의 형태로 이걸 보급을 받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문서를 줬을 게 납속측이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때 공명첩이라는 것도 팔게 돼.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도 이게 가능했던 게 사실 좀 부족한데, 설명이. 야, 조선시대에 양반들 돈 많이 받았을 것 같잖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 근데 왜 양반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명예직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조선시대에서 부자는 진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집에 그 명예 위촉 상패가 많아야 돼. 그래야 근본이야.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 됐어? 야, 그러는데 이게 양반이거든? 근데 지금 명예와 위패는 신분제가 엄격해야 유지가 돼, 느슨해야 유지가 돼. 엄격해야 유지가 되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요런 사회 봐봐. 엄격해, 느슨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양반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방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야. 니네 갑자기 막 이상하지 않았어? 양반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래도 원래 양반들은 근본적으로 더 잘 살겠지. 근데 왜 여기서 몰락한 양반들이 나오고, 그리고 힘없고 돈이 없는 양반들이 왜 나와? 그치? 그래서 그래. 야, 이거를 내가 이제서야 가르쳐주는 이유. 이제서야 수업 들었어. 미안해.
지금 조선시대에서 수업 듣고 있어서 그래. 전공 수업을 지금 듣고 있어. 근데 이걸 어디서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건 전공 수업 들어야 나와. 지금 그거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거 너무 좀 열심히 공부했어. 우리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거든. 근데 내가 열심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열심히 이해하려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신들이 힘들다 보니까 유일한 이제 손을 부들부들 하면서 팔게 자신의 양반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공명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공명첩을 팔게 되면서 신분지가 어떻게 될까? 이제 흔들리게 됐었고, 그리고 중인들도 신분이 바뀌게 됐었지. 중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얘들아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거. 왜냐면 기술직이잖아. 뭐 하나 말해줄게. 여기 창문에 틀다는 걸 샷시라고 부르거든. 샷시 잘 버는 사람들 한 달에 2, 3천 벌어. 내가 얘기해줬지. 그분들 그냥 기술 하나야. 야,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오히려 그런 기술자분들 돈 더 벌 수도 있어. 왜? AI 시대잖아. AI 시대 때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 중 한 명이 배관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선업자들이 돈 되게 많이 벌 거야. 왜? AI 엄청 쓸 거니까. 근데 AI 쓰면 뭐 해야 돼? 전선을 연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로를 잘못 잡았어. 전선업자나 배관업자가 됐어야 돼. 오히려 그냥 딸깍해 하고 이제 일해갖고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술직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중인들이 어떻게 하면 소청운동을 펼치게 됐지. 근데 이게 잘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돼. 왜?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세계사까지 들었던 애들은 항상 알잖아. 왜? 문화는 뭐랑 연결된다? money랑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리고 노비들도 신분 상승 노력이 나오게 돼요. 왜 신분 상승 노력이 나올까라고 보면은, 자, 이제 양인들 중에서 세금을 내는 상인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잖아. 그러면은 결국엔 나라 재정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 노비들의 수를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정책이 나오게 됐었는데, 첫 번째로 노비종무법이라는 게 나오게 됐지. 그럼 이 노비종무법은 누구 왕 때 나오게 됐었던 거야? 영조 시기 때 나와. 그러면 노비종무법의 내용은 어머니가 노비가 아니면은 자식도 노비가 아니다 라는 게 노비종법인데, 잘 생각해봐. 야, 양반 애들은 여자 양반인 남자 노비를 거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조선시 성리학 유교상 안 돼. 고려시대는 가능했어. 조선시대는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야. 될 확률 0.1%야. 없었던 케이스는 아니야. 있긴 했어. 근데 거의 안 돼. 근데 남자 양반이 여자를 겁탈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존나 많았어요. 실효성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영조 시기 때 있었고, 그러면서 순조 시기 때는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을 해줬었어. 해방해줬고, 요게 이제 순조 시기 때인데 문제가 하나 있지. 야, 건영아, 너한테 갑자기 내가 자유롭게 놀아라고 한 달 주자. 너 한 달 동안 못 놀걸? 그치? 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해줬잖아. 내가 점심시간마다 이제 탁구장에 올라가 탁구를 쳤는데 어느 날 탁구장에 공사를 해서 탁구를 못 치겠다 보니까 교실에서 놀았어야 돼. 근데 교실에 딱 앉아있는데 애들 막 점심시간 때 애들은 교실에서 노는 게 어때? 일상적인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일상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뭐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도 맨날 나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 때 탁구 치러 가거나 농구하러 갔지. 반에서 있질 않았어. 반에서 뭘 자기를 해. 핸드폰을 보기를 해. 그랬는데 지금 뭐 어때? 그거를 갑자기 반에서 놀으라고 놀 수 있을까? 못 논다는 거야. 그러니 노비들도 마찬가지. 갑자기 얘네를 해방시켰어. 자, 가서 너희네 자유다 하면 야호! 하면서 막 가겠지. 그랬다가 하루 이틀 지금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할 수 있는 건 대학, 바이오, 대감만 이것밖에 없네.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실효성이 그렇게 없는 정책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기에서는 삼정이 되게 문란을 하게 돼. 자, 삼정이란 뭘 얘기하냐면은, 자, 전정, 토지와 관련된 전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군대 가기 싫은 사람한테 뭐 한다 해서 군포 거는다 했지. 그게 균역법이었잖아. 그게 군정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쌀이 없어. 나라에서 빌려줘. 요걸 환곡, 춘대 추납의 원칙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이 환곡을 이제 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정이 문란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정 같은 경우는 토지세를 더 뜯고요. 군정 같은 경우는 옆집까지 뜯겨요. 뜯어버리는 거야. 옆집이나 아니면 어린 애 것까지 뜯게 되는 거야. 야, 군정은 뭐라고 했어? 군포라고 했지. 근데 내가 군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가기 싫어. 군역을 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포 내면 돼. 근데 어린이 3살짜리 것도 내라고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조선시대 군역은 16세부터 60세까지인데. 야,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뭐 할까? 어린애까지 한다는 거는 폐단이잖아. 환국도 이게 얘네가 사채업자로 더 뜯게 되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 존나게 힘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힘들다 보니 이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왜 이때 삼정의 문란을 할까라고 하면은, 자, 정조 이후에 영조가 64살 때 16살짜리 여자애랑 결혼을 해요. 됐죠? 그게 정수나무예요. 얘가 노론 쪽이야. 그래서 노론 쪽애가 영조 존나 욕박았어. 아, 진짜 욕박았어. 미친 거라고. 야, 64세에 16살이라 결혼했다니까? 16. 그러니까 딱, 니네 나이. 니네 친구가 할아버지랑 결혼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한석규? 한석규 최민식이 니네 친구들 여자애랑 결혼했다고 생각해봐. 우리 할아버지는 어? 저기 계시는데. 한석규. 한석기가 여기서. 한석규는 최민식. 뭐 카지노. 명량인가 노량 거. 그런 분들이랑 결혼했다 생각해봐. 그거는 노론이 그 철퇴 들고 가도 노론의 수장의 딸이랑 결혼했어요. 그 철퇴 들고 가도 할 말이었어. 그래, 욕 뒤지게 먹. 근데 영조가 지 아빠 닮아가지고 여자는 좀 많이 밝히긴 했어. 아무튼 그랬었어. 아빠 그렇지. 숙종. 아빠 숙종이잖아. 옥정이. 이영호.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정수나무가 정조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야, 그 힘이 어떻게 될까? 엄청 세겠지? 그럼 이제 노론이 이걸 주도하게 된 거야. 그러면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었고, 이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되면서 3대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 세도 정치는 결국에 왕의 외척 가문이 이걸 주도한 거거든? 어떤 가문이? 왕의 외척이 이걸 주도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외척들이 매간매직을 하고, 그리고 기구 하나를 장악하게 돼. 그 기구가 어디냐면은 바로 비변사라는 기구를 장악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서 매간매직하고 탐관오리들이 계속해서 수탈하게 되니까 농민들은 어때요? 힘들어? 뒤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당시 기업 의정부라든가 삼서야. 근데 이 의정부 삼서도 기능이 약화되는 거야. 그러니 농민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농민들은 스프링 같은 존재야. 눌러도 참고 눌러도 참아. 근데 얘가 스프링 눌러보면 어때? 텅 튀지. 그러면서 농민봉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순조 시기 때 나왔었던 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홍경래의 난이야. 너희는 요거 지도만 잘 외워두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홍경래가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난이야. 그래서 홍경래 이제 몰랑량군 출신이었던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었고, 이때 이제 정주성까지 점령을 했지만은 결국엔 광군에 진압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우리도 밟으면은 언젠가 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돼. 자, 그러면서 이게 피크를 찍었었던 게 철종 시기 때 일어났었던 임술년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고, 이 임술농민봉기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당시에 유계춘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돼. 그러면 유계춘은 이 당시에 탕간우리였었던 백낙신이 있는데, 이 백낙신의 횡포에 저항하기 위해서 진주 지역에서 실시를 하게 됐었던 거야. 이게 임술농민봉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당시에 박규수를 보내게 돼. 정부는 박규수를 보내게 됐고, 이 박규수가 와서 삼정의 문란을 다시 한 번 더 고쳐주겠다고 삼정이정청을 설립하게 됐었던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하나 빼고다. 세도정치 때 주류에 있었던 게 풍양조씨랑 안동김씨.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론과 실학. 존나 힘드네. 자, 사회개혁론. 야, 지금 조선이 혼란스럽잖아.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기존의 성리학과 설명이 가능해 안 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통해서 이거를 타개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등장했었던 게 뭐야? 실학이 나오게 됐었고, 이 실학에서도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게 되지. 농업을 통해서 실생활에 유용한지 아니면은 상공업을 통해서 실생활에 유용한지를 우리 봅시다 라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로 농업에서는 유영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유영원이라는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은 토지의 균전론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야. 뭘 얘기한다고? 균전론을 이야기를 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디서 얘기했더라? 반개수록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나 요즘 진짜 은퇴할 때가 됐나봐. 자, 반개수록에서 요 균전론을 이야기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영원의 말을 비판하면서 나왔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익이야. 이익은 우리가 정해둔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한전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한전론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저술이 성호사설이라는 저술을 통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됐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말을 대변하면서 비판하면서 나왔었던 게 누구냐면 정약용이야. 그래서 정약용은 마을에 있는 토지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론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마을 여자야. 무슨 여자라고? 마을 여자야. 그래서 여전론을 얘기했었던 게 정약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쓴 저술은 겁나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목민신서가 있고, 두 번째가 경세유표가 있으며, 세 번째가 이제 흠흠신서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흠흠신서라는 게 있는데, 요때 이제 요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농업 끝. 이제 상업의 대표적인 사람, 상공업을 보면은 일단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이야. 와이씨. 자,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인데, 박지원이랑 박재가랑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소비를 얘기해. 뭘 얘기한다고? 소비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막 안 나오네? 자,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가갖고 청나라 가서 기행일을 하나 쓰게 돼. 그게 무슨 얘기야? 열하일기를 쓰게 됐고, 박재가는 뭘 얘기했었냐면 소비론을 얘기했다 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홍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문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보면은 이제 중심을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지? 막 이제 지구 자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업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었던 게 요때 당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 실학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국학이 있어요. 자, 국학은 뭐야? 우리나라 학문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 국학에서는,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어. 뭐가 있다고? 동사 강목.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야기를 썼던 게 동사 강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가 있어요. 발해 걸 쓴 거고, 이 유득공 하면은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정조 시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됐었던 서울이 있다고 했지. 그 중 한 명이 유득공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기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읽어만 보면 되고, 너도 여기 읽어만 보기라고 해놨네. 자, 그 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지리서야. 이중환의 택리지. 그래서 여기서 발달돼서 나왔었던 게 김정호의 뭐가 있는 거야? 대동여 지도가 있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서학이 전례가 되게 돼. 서학이 뭐냐라고 하면 서쪽의 학문이거든. 그래서 이게 전례가 되게 되면서 같이 전례가 됐었던 게 뭐가 있다? 천주교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랑 연행사 배웠더라고. 배웠냐? 기억 안 나면 때릴 거야? 자, 외국 사절단이 있는데요. 자, 일본에 보냈었던 사절단 통신사라고 불러. 이게 통신사가 이제 언제부터 맺어지게, 1607년부터 보내기 기회약조로 이제 1609년에 기회약조까지 맺어지게 되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마포가 나온 건 기억을 해야 될 거야. 그거 이 기억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다른 거 보여줘야 사람들이 정당성을 딱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적대적이었었던 조선과 화해의 약속으로 교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조선 왜 우리가 해야 돼?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지. 아이, 도요토미가 한 거 나는 아니잖아. 이렇게 딱 된 거야.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너그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일본 입장에서 우리는 도쿠가와 요기는 도요토미랑 다르다. 그리고 조선이 우리한테 바치러 오는 거라고 이제 일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사진을 보면은 통신사는 어쨌든 누가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 조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대하게 맞아야 돼. 그래서 통신사 그림 보면 사람이 뒤지게 많아요. 그게 특징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연행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러 가는 거지. 그치? 연경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진 보면은 초라할까? 아니면 사람이 빽빽할까? 초라해. 그래서 사람보다 건물이 더 많아. 사진 잘 보면. 알겠지? 요거 잘 보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예언사상의 확산이야. 와씨, 나 다 했다. 역시 난 짱이야. 근데 니네가 이번엔 날먹하는 것도 있어. 날먹이야 그냥. 예언사상이거든? 자, 나라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에 기댈까? 예언에 기대겠지. 종교에 기대겠지. 그래갖고 이때 나왔었던 대표적인 예언사상 중 하나가 도참사상이야. 이게 도참사상이 뭐냐면은 예언사상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 도참사상, 예언사상을 뭐랑 엮게 되냐면은 미륵시장이랑 엮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이러한 시기 때 미륵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사상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등장했었던 게 정감록인 거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힘드니까 새롭게 종교가 등장하겠지. 그래서 당시에 경주의 몰락양반 출신이었었던 최재호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게 없으면 저기 서쪽에서 온 학문이 천주교를 믿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겠냐라고 생각해서 불교와 유교와 서학을 다 짬뽕해서 만들었었던 동학을 만들게 돼. 그래서 경주의 몰락양반 출신이었었던 최재호가 이거를 창시하게 되고, 이때 최재호가 만들면서 내세웠던 사상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인내천이라는 사상이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그리고 이제 후천개벽, 천지가 다시 바뀐 뒤의 세계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동학의 신은 시천주님이고, 시천주님 아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정부는 이 동학의 최재호를 사교의 교주라고 칭하게 되고, 그래서 최재호는 사형은 당했지만 동학은 삼남지방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끝! 너 예술 문 안 나가잖아. 끝.